저한테 오늘 주어진 주제가 사업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제가 시간을 할애할 건데요. 우리 일이 조직 영업이다, 조직 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업자들이 이제 해야 될 자세만, 기본적인 역할만 알고 나면 사실 우리 일 같이 쉬운 일이 없어요. 우리 일 같이 쉬운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맨 먼저 주제로 삼았던 게,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주제를 해봤어요. 이제 그 소제목으로 사업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조직 영업이기 때문에, 나 혼자 일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증원해서 내 파트너 삼고 같이 일할 때 일이 쉽다는 얘기죠. 쉬운데, 쉽고도 어려운 게 증원이고, 또 증원해놓고 그 증원자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진짜 교육시키고 지켜내는 일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쉽고도 어렵다라고 표현하냐면, 왜 쉽고도 어렵다고 표현하냐면, 쉬운 일은 뭐냐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가르쳐주고 뭐 하지 않고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일이 너무 이제 재미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죠. 근데 그 내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분이 나타났을 때 파트너로 삼지 못하고 같이 일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냐면, 제가 농담으로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 같은 마음으로 내 증원자가 하는 일들이 전부 이뻐 보이면, 우리 사장님들이 자제분 아기를 낳았을 때 처녀총각 때 아기들이 쌌던 똥을 보고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내 아들 딸이 똥을 쌀 때 하고 그 느낌을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느낌만 갖는다라면 내가 내 증원자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서 같이 파트너로 삼았는데, 그 파트너가 내가 비워서 일하기가 싫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우리 일을 하는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증언한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게 이제 마음을 비우고, 또 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증언한 하이라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막 하려고 하다가 보면 약오를 때가 있어요. 왜 약오르냐면 나는 하나도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아. 근데 똑똑한 척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한테는 모르지만 나는 정보 전달을 받고 한강라이프에 와서 일을 하게 될 때까지는 누군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본인이 똑똑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거 보시면 되거든요. 나를 키울 때 내 부모님이 두드러 패서라도 공부를 하게 만들고 공부를 조금 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부모님들 원망하는 적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이 내가 지원한 사람도 나는 잘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100% 서운해요. 다 서운하다니까. 이제 마음을 비우란 얘기는 뭐냐면, 진짜 내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내 하이라인에 조건 없이, 근데 가끔 보면 증언관계, 이 관계를 무슨 노예문서 같이 크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원했으니까 너는 한강라이프 그만둘 때까지 일해서 나한테 돈을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만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 일은 진짜 쉽게 풀리는 거죠. 이제 제가 마음을 비워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미련한 인간이 뭐냐면, 내가 증언을 몇 명 했고 또 내가 팀장이고 이러면서 내 역할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알면서 지 역할은 못해. 그러면서 자기 밑에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고 그 믿고 따랐으면 좋겠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잘했으면 좋겠거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알고도 못하면서 그 나는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일을 잘하기를 바란다는 게 이게 제일 미련한 인간이에요. 조직 영업에서 이게 가장 미련한 인간이에요. 본인이 맨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면 그 일 먼저 하고 봉사활동하고 하이라인들로부터 내가 하는 일을 인정받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우리 하이라인이 자기가 돈 버는 것 때문에 막 목숨 걸고 일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진짜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줄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직 영업의 기본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직 영업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도움 받는 게 아니에요. 조직 영업의 기본은 내가 도와주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만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 이게 맞물려서 쭉 사이클이 돌아가서 그 조직 영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 조직도 아닙니다. 왜? 월급 줘가면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어떤 그 조직의 틀을 갖추고 일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바보도 할 수 있어요. 군대 조직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군대 조직도 그렇잖아요.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러면서 결과를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일은 뭐예요? 우리 조직력은 뭐냐면 내 하위라인을 내가 강제로 어떻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봉사활동하고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는 중에 이런 일이 나도 모르게 전달돼서 서로 간의 역할들을 나눠서 하면서 그 어떤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의 끈끈한 역할들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죠. 한강라이프에 시작은 한 라인으로 시작했지만 인재교육 한 라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 계보들이 생겼어요. 여러 계보들이 생겼는데 어느 라인들을 보면 맨날 지들끼리 싸워.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지들끼리 험담해요. 그리고 나는 일을 한강라이프에서 못하는 사람이 그만두면 나는 진짜 답답하진 않아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데 보면 그만두더란 얘기예요. 왜 그만두는가 보니까 자기 윗사람이 싫어서.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이제 제 차에 TV가 나오니까 이제 출근하면 TV를 보고 출근했는데 그 아침마당에서 뭐가 나오냐면 직장인들이 사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사표 내고 싶은 때가 언젠가. 근데 일이 힘들어서 아니더라고요. 회사가 힘들어서 그것도 아니더라고. 50% 이상이 뭐냐면 동료들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 회사를 그만두고 싶더란 얘기예요. 어떤 조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묶어놓는 그런 그 단체에서도 일을 하다가 내 옆에 있는 동료나 내 상관이나 내 부하 직원이 진짜 배신감 느끼게 만드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한강라이프 영업조직 잘 보세요. 어떤 조직인가. 그래. 우리 영업조직을 잘 보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군대 조직보다 더 강한 조직, 정부 조직보다 더 강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없이 어려워 보이는 일이 뭐만 하면 되냐면 마음 비우고 내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내 증언자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렇게만 접근한다라면 우리 일 같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이렇게 보면 저도 사표를 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제 성격이 이렇게 뭐 보기보다 굉장히 모난 부분이 많습니다. 다혈질이고 직선적이고 그러면서 회사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관들이 보면 제일 보기 싫은 놈이었고 내 뒤에 사람들이 보면 진짜 멋있는 놈. 왜 그랬을까요? 부하 직원들이 상관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직원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근데 그 같은 동료들이 보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 자기들이 막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뭐 그 품은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저 물 좀 한 잔 갖다 주실래요? 그래.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준비를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조직 영업에서는 또 남자 여자 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만 어우러져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들이 진짜 많아요. 말들이 진짜 많아요. 이 기본 중에 기본이 걸을 걸 알고 걸을 건 걸르고 전달할 건 전달해서 내 그 조직 산하가 진짜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잘 지내게 만들면 좋은데, 어느 조직은 어느 라인은 잘 진짜 일사불란하게 뭐 친형제들보다 더 가깝게 잘 지내는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그룹은 일이 잘 되다가 조금 지나니까 사분오열돼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들 봤어요. 그래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맞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하나 이제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 나이에도 그런 걸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제가 한 일 중에 잘했던 일이 이제 막 몇 가지가 톡톡톡 튀어나오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무국장을 할 때 사용자 대표하고 이제 노동조합 대표하고 막구 교섭이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교섭을 하려고 하면 절대 정상들끼리 잘 만나져야 안 만나져요? 잘 안 만나집니다. 그러면 밑에 실무자들끼리 어떤 절충선을 거쳐서 결론이 내려질 때 만나는데, 제가 사무국장 할 때 회사에 이제 총무이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무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 밖에서 만나면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 같은데, 저녁만 되면 만나서 우리는 술도 한잔하고, 이제 교섭에 대한 얘기나 뭐 현안 문제들을 계속 절충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가면 저는 위원장님한테 어제 회사 누구를 만났는데 회사 생각은 이렇더라. 그래, 우리 생각을 이렇더라고 전달했다. 그래, 이런 조건만 맞는다라면 교섭석상에 언제든지 위원장에 나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무이사가 제 차에 탔다가 내렸는데 총무이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하냐면, 저도 이제 총무이사한테 배워서 조그마한 수첩들을 이제 지갑에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조그마한 수첩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이 나고 뭐 할 때 계속 메모하고 스케치하고 하는 수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근데 그 수첩을 이 총무이사가 술을 먹고 제 차에 흘리고 간 거예요. 흘렸는데 그 수첩을 보니까 총무부장 아니면 총무이사 아니면 뭐 전무이사하고 사장이고 목덜미를 쥘 정도로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을 하는 중에 뭐 누가 조금 강성 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몇 월쯤 진급시켜서 어디로 쫓아보내가지고 조합원에서 멀어지게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메모가 딱 돼 있는데, 그 수첩을 가지고 와서 제가 복사를 싹 했습니다. 싹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총무실 책상에서 틱 던졌어요. 무슨 술을 먹고 흘릴 걸 흘리고 다녀야지. 이런 걸 흘리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 총무이사가 몇 날 며칠을 불안한 거예요. 왜? 저 사무국장 놈이 이제 저걸 알았으니까 자기를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되게 불안해 하는데,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장도 그거 못 받고요. 저도 그걸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자기 그룹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걸릴 거 걸르고 전달할 걸 전달해야 되는데, 걸릴 건 걸르지 않고 전달하지 않을 건 전달 안 하고 엄한 것만 전달해서 진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기 하부 영업 조직들을 쑥대만 만드는 작은 리더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총무부장이 총무이사 했던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제 책상 어디엔가 보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총무부에서 수첩을 복사해 놓은 게 또 복사도 그냥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수첩을 복사기 괜찮은 거 보면 확대할 수 있죠. 조그마한 거 한 페이지를 그 A4지 한 장씩 확대해 가지고 복사해서 그 철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진짜 내가 그 어렵게 같이 일하고 싶어서 증언한 사람 비밀이 있다라면 그 비밀은 죽을 때까지도 지켜야 돼요. 부부간에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네? 부부간에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바보같이 부부간에도 할 얘기 안 할 얘기 걸러서 해야 돼. 네? 똑같은 얘기를 내가 들은 얘기를 그 이제 와이프한테 하면 우리 와이프가 볼 때 우리 시댁 식구들이 다 미울 수도 있고요. 나 하나 어떡하냐에 따라서. 근데 걸를 거 걸르고 좋아하는 것만 딱 전달하면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해요? 시집 식구들 죽으라고 좋아한다니까. 이게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세상을 산다 이런 것보다는 한강라이프를 잘하려면 마음 비우고 도와주는 마음,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일을 하다가 보면 눈으로 안 볼 것들, 여자 남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보면 좋은 것만 보이죠. 제 이마에 흉터 이렇게 큰 거 있는 거 보셨나요? 네? 우리 와이프는 결혼을 할 때까지 몰랐대. 애 낳을 때까지 몰랐대요. 얼마나 웃기냐고요. 이제 그런 것 같이 세상이 내가 누구를 파트너로 삼아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공들이거든요. 공들여서 파트너를 만들어 놓고 일하는 관계가 만들어 놓고 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복도 지질이 없지, 어떻게 하다 증언 하나 한다는 게 저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증언하는 사람을 내가 씹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일을 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해봤고요. 기본적인 영업, 조직 영업의 기본은 하이라인을 도와주고 돕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직 영업이 자기 산하로 잘 이루어지게 만들려면 한강라이프가 이제 그런 문화가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아직 제 욕심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봉사활동 문화거든요. 봉사활동 문화. 내가 먼저 봉사활동을 막 하고, 다른 사람이 봉사활동 해줄 때 기다리면 돼야 안 돼요? 기다리지 마시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 내가 봉사활동 2번 가줬으니까 너도 와줘야 돼. 이 계산하고 있다고. 그것보다는 내가 봉사활동을 꾸준히 여러 번 다니는 걸 보면 내 밑 가위라인들은 내 모습을 봐야 안 봐요? 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봉사활동 하고 다니다가 보면 한강라이프 문화가 지금 막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지만 이게 이제 아주 몸에 배서 가끔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이 막 겁내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봉사활동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우리 도우미 팀장을 하고 있는 우리 박정순 이제 팀장님한테 뭘 얘기했냐면 그릇이 좀 크고 똘똘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서는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나가던 사람은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어디를 보내라고 했어요? 멀리 보내라. 어떻게 아무도 그 인간이 아는 사람들이 없는 데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짜 봉사활동에 어떤 쾌감이나 희열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 일에 대한 진짜 깊이 있는 묘미를 느끼게 해줘.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문화가 그런 쪽으로만 잘 만들어지면 제가 가끔 건방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상조회사보다 우리가 앞서는 건 뭐냐, 이 봉사활동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잘한다 뭐 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가는 거지. 그런 게 없더라면 제가 저번에 우리 인재기존무역에서 강의했었죠. 네?
인재기준부 강의 들으니까 말 많이 했대요. 한강라이프 창업할 때 자본금 얼마 갖고 했다고 그래요? 예? 자본금 얘기는 얼마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많이 갖고 했다고, 조금 갖고 했다고 해요? 우리 인재기준부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본금을 많이 안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강라이프가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만약에 창업할 때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시작했으면 우리 일하는 사업자들 마음을 진짜 제가 헤아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 우리 일은 사업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 중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면 자기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 해보시고, 자기 점검. 자기 중심에 서서 자기 점검할 게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자기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내리면 내 현재 일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한강라이프 일을 비전을 느끼고 일을 하고 싶을까? 딱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타가고 있는 내 통장을 까서 나 1년 됐는데 요만큼 법니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과연 이 일이 하고 싶을까? 진짜 냉정하게 자기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점검을 해보고 나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왜 고개들을 다 숙이셨지? 자기 점검을 딱 해보고 나면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서두에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할 일을 알고도 실천을 못하는 인간은 제일 미련한 인간이라겠어요. 근데 자기 점검을 해봤을 때, 내 점검을 해봤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한 게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걸 보완해야 되잖아, 그죠?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월 수능구조 해봤느냐? 나는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봤느냐? 기본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기본 이걸 해보고 나면, 내가 그걸 하고 나면 내 능력, 말솜씨, 설명하는 거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증언은 그냥 된다고 했잖아요. 산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예를 들으려고 하면 산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우선은 자기 점검을 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걸 파악하고 나서 그 부분이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활동도 다 잘하고 다 좋아하는데 나는 내 개인 영업을 안 해봐가지고 내 수당이 너무 적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개인 영업하고 내 수당을 빨리 끌어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빨리 끌어올려서. 근데 한강라이프 수당 중에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직접수당입니다. 그죠? 실적수당. 본인이 일을 해서 회원을 몇 명만 모으고 나면 돈이 금방 푹푹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지사장님이 한 달에 12자씩만 계속 하면 한 달에 수당이 얼마씩 올라가요? 네? 기본 20만 원 가까이씩 수당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왜 돈이 적다라고 하고 일이 힘들다고 하냐고. 우리 일 같이,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일도 못하면 다른 일은 할 일이 없다. 공무원을 하거나 직장 생활해서 그냥 그 어느 큰 조직 속에 들어가서 좀 농땡이 쳐도 그 돈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월급 주는 일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일 조금만 우리 조직영업 방법 앞서서 배우 익히고 또 조금만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면 우리 일같이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하고 가장 쉬운 일, 이제 직업인으로서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일하고 가장 쉬운 일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쉬운 일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제가 현대에 그 직장 생활했던 그 기억도 나가 막 하는데 처음에 직장 생활하러 들어갈 때는 얼마나 조바심을 갖고 얼마나 힘들게 거기에 적응했느냐고요. 근데 적응하고 나니까 어떤 게 제일 쉽냐면 그 일이 제일 쉽습니다. 반대로 제일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이 제일 어려울까요?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을 다시 해보려고 도전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장님들이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
내가 증언하려고 하는 같이 파트너 삼고 싶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 사람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제일 두렵고 어려운 선택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우리 사장님들은 그 시간을 못 기다린다는 사실이지. 그 시간만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는가를 보면 그러면서 자기 점검 해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진짜 쉽게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주면 좋냐면 제가 한 얘기 중에 마음을 비워라,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영역 기본은 뭐다, 그 다음에 자기 점검을 해보자, 이제 이런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린 건데 요 세 가지만 잘 점검해 보면 우리 일은 우리 일 같이 쉬운 일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창업해서 뭐를 제일 하고 싶었냐면 한강라이프에서 월 소득이 1,000만 원 넘는 사람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영업의 영웅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앞에서 고소득을 벌고 조금 열심히 하면 돈이 된다는 거를 보여줄 사람을 만들어 놓고 봐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라고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 증인들이 너무 많아서 쉽습니다. 산 증인들이 너무 많아 쉽다니까. 이 자리만 해도 앞에 내세우면 산 어떤 증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다라고 보면 돼요. 외적인 환경은 오늘이 말일이죠. 이번 달 실적 나는 목표한 만큼 다 했다 손 들어. 한 명도 없어요. 야, 사태가 심각하네.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외적인 환경이 일하기 힘들다라고 핑계를 대고 우리가 일을 안 할 수 있느냐, 그 시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주 더 냉정한 소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번 달이 영업하는 어떤 바깥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다음 달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뿐이지 환경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런 기본들을 지키면서 그 외적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내적인 환경을 내가 만들어내서 가는 길이지, 우리 사장님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번 달에도 또 무서운 실적을 낸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일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뭐 매석검에서 떠들고 외적인 영향이 안 좋아지니까 이번 달은 쉬어야지 이거 하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조금 더 방법을 찾고 더 정신무장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 차이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들은 보면 우리 회장님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원고를 보자고 할 때가 많아요. 원고를 얼마나 준비했느냐 물어볼 때가 많은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많이 준비해왔어요. 많이 준비해왔는데 저는 이 원고를 준비할 때 어렵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러냐면 몸에 밴 이야기고 오래도록 이런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일들이기 때문에 또 제 책상에 가면 조직 영업을 처음 입문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강단에 섰던 원고는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진리는 너무 단순한 데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내 옆에 있는데 그런 것들만 기본 몇 가지만 실천하고 나면 우리 일은 쉽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내가 갖춰야 될 기본 몇 가지를 못 갖추고 나면 진짜 힘들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없고, 출근만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서울에 가서 그 무슨 얘기 강의를 했냐면, 출근만 2년 동안 하면 팔자 바뀐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한강라이프 출근 2년 하면 팔자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바뀝니다. 왜냐면, 출근만 2년 동안 하다가 보면, 보통 끈기 가지고 2년 동안 못 버팁니다. 왜? 나보다 일도 못하는 병신 같은 게 어떤 때는 일 잘한다고 큰 소리 치고 막 그 뱃속 아프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보니까 나보다 훨씬 늦게 온 것이 조금 일 잘한다고 까불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인간은 나보다 먼저 왔다고 나보다 일도 더 못하는 인간이 나를 씹지를 않나, 별 오만 참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버티고 이기고 2년 동안만 출근만 하면 오기가 생겼다가 풀렸다가 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 이러면서 2년 지나고 나면 최소 얼마 벌이가 되느냐, 최소 이 정도 벌이가 되죠. 네? 이 정도. 월 500 버는 사람이 1000에 도전하는 거는요, 생각만 살짝 바꾸면 한두 달만 1000 갚버려요. 근데 월 100도 못 버는 사람이 500을 벌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우리 일을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한강라이프에 와서 나는 어떤 모델을 삼고 누구를 모델로 삼고 내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우리 김옥권 상례이사님을 모델로 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김옥권 이사같이 돼봐야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네. 우리 김옥권 이사 인기 없네. 그럼 나는 이성재 본부장 같이 돼야 되겠다. 이성재 본부장. 이성재 본부장은 너무 세게 나갔나?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그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일을 하면 좋냐면, 우리 일은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일이다 보면 돼요. 근데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데, 그 진주를 본인이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알아볼 수 있어야 그 진주는 내 겁니다.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내가 발로 밟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진주를 손에 잡았는데 이게 진주인 줄 알아야 이게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진흙 속에 진주를 찾는 일이냐면,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봉사활동하고 본인이 도와주고 하다가 보면 점쟁이들이 잘 하는 말이 있어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본인이 진짜 노력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지, 나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뒷짐 지고 있는데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강라이프 일하면서 전 봤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한강라이프하고 전만 보면 다 돈 번다고 한대. 다 돈 번다고 한대. 근데 그 점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한강라이프 다 돈 벌었느냐? 아닙니다. 돈 못 벌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틀리죠. 우리 일이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동표 본부장 같은 저런 사람이 툭 떨어져 가지고 나타난다니까. 네? 우리 증언됐던 계보도들을 쭉 이렇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이상하게 일이 풀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어떤 준비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 했던 사람이 나하고 일을 하자고 올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나하고 일을 하자고 올지, 시의원 했던 사람이 하자고 올지, 경찰서장 했던 사람이 나하고 일을 하자고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와도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가 능력은 없지만 사장님 진짜 도와서 한강라이프에서 진짜 멋있는 리더로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야, 그런 큰 분들이 진흙 속에 진주들이 왔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그 진주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창업할 때 얘기를 막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계속 처음처럼이란 말을 왜 계속 떠드는 거 아세요? 우리 노지연 팀장님한테 물어볼까?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네. 그 마음 갖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 저는요, 내 발목 잡는 거예요. 왜요? 내 발목을 왜 잡혀야 되냐면, 맨날 입으로는 저렇게 떠드는 인간이 돌아서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라면, 진짜 우리 임원들 한 명, 한 명, 이제 만들 때마다 본심을, 뭐 어떤 계산적인 그런 마음보다는 본심을 담아서 접근했었고, 또 그 약속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왔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강라이프의 임원들이 진짜 목숨 걸고 자기가 사장같이 일하는 그런 임원들을 만들었고요. 또 그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강라이프에 진짜 목숨 걸고 일하는 본부장들이 있고요. 본부장들이 있기 때문에 한강라이프에 진짜 목숨 걸고 일하는 지점지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강라이프 지점지사님들이 있어야 우리 회원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영업 조직에서 지나가는 그 한강라이프 영업조 지나가는 맥락을 빨리 찾아서 나는 한강라이프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될 건가 빨리 보시면 돼요. 다른 데에서 영업 잘했던 사람 한강라이프 와서 병신되고 간 사람 많습니다. 왜 병신될까요? 환경이 자기가 다른 영업할 때 잘했던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끔 건방진 얘기 만나면 건방진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럼 네가 가서 회사 차려서 해. 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죠? 어떻게 중이 절을 바꾸냐고. 한강라이프 문화는 진짜 봉사활동하고 밑에 사람들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에 한강라이프에 와서 자리 잡지 못했던 영업 조직의 리더 많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람들이 한강라이프에서 못했다고 다른 데 가서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강라이프에서 못했는데 다른 데 가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한강라이프에서 못하는 사람은 밖에 가면 더 못합니다. 왜? 우리 기본적인 양심을 깔고 가는 그런 어떤 봉사활동 문화라든지 서로 도와주는 문화, 이런 게 자리 잡은 데서 그런 그 시간을 못 참고 답답하다고 느끼고 치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꺾어졌어요. 본인이 먼저 손해보고 봉사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일은 너무 쉽거든요. 내 능력, 우리 일이 왜 재미있는 일인가 아세요? 제가 대기업 직장 생활할 때는 보니까 한 부분이었어요. 한 부분. 그 큰 회사 안에 내 역할은 요만큼 정해져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영업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왜 힘든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득의 한계가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강라이프 영업 왜 쉽고 재밌다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만 찾아내고 남들이 나를 좋아하는 방법만 찾아낸다라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에 충분한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강라이프가 쉬운 거예요. 여자가 남자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어이구 머리야. 어이구 겁나는 소리 좀 하지 마. 근데 내가 여자기 때문에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남자 사업자들 도움을 받는가 알잖아, 그죠? 또 내가 남자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을 환경을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신용을 진짜 잘 못 쌓고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신용은 한 번에 안 쌓이기 때문에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이 있는 사람하고 그 연맹관계, 도움관계를 갖고 일을 가다가 보면 일은 쉽게 풀리는 거죠.
한강라이프 일이 왜 쉽냐?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일하기 힘들다. 그럼 누구 증언해요? 젊은 사람. 어린 것들 증언하라니까, 어린 것들. 근데 내가 나이가 어려서 일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어떡하면 돼요?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많은 것들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나이 많은 분들 증언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움받고, 또 반대로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안 될 일은 내가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한강라이프 일이기 때문에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장님을 왜 회장님으로 모셨는가 알아요? 우리 회장님은 제가 한강라이프 창업하기 전 이전서부터 오랫동안 아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상무나 인재교 전무나 김옥권 이사나 이런 분들은 한강라이프를 만나기 전보다도 뭐 김옥권 이사도 그렇고 그 이전에 아주 믿던 관계를 인맥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은 한강라이프를 막 창업할 시점, 창업하고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을 만나면 무릎을 탁 친 거예요, 내가. 왜요? 세상을 저하고 반대로 사셨더라고. 세상을 반대로 사셨더라고요. 진짜 엘리트 출신이고요. 그 대기업에서, 그 공기업에서 승승장구했던, 진짜 남들이 막 다 부러워하는 총무부장, 그 KT 총무부장, 몇 살 때 총무부장 하셨는가 아세요? 36이라고 들었어요. 36. 얼마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KT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직원들이 KT에서 그 기념우표를 기업체에서 만들 수 있죠. 홍보용으로 기념우표를 만들 수 있는데 KT에서 기념우표를 만들 때 전 직원들이 어떤 인물로 그 우표에 인물을 넣어야 되는가 이렇게 할 때 전 직원들이 제일 그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 김상원 회장님이었기 때문에 그 KT에서 만들었던 기념우표 중에 KT 사장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김상원 회장님 얼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회장님은 감사 뭐 이런 것만 매일 받으면서 했던 일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릎을 탁 친 게 뭐냐면 저분만 잡으면 내가 무식하고 그 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채워지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회장님 자꾸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제가 하는 일을 시아버지 같이 시어머니 같이 먼 발치에 서서 저는 회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번 가다가 한 번 잘못되면 거꾸로 하시는 게 사업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우리 회장님이 그냥 먼 발치에 서서 그 하나만 잡아주면 100개 중에 잘못되는 부분 하나만 잡아준다라면 우리 회장님이 해주시는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하고 제가 회장님으로 모셨었고요. 네,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일을 풀어가는데 이제 다시 그 주제로 되돌아와서 짚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자기점검입니다. 자기점검을 해보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일을 할 때 풀릴까 이것만 해보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자기점검들을 가끔들은 하는데 어떤 시각으로 하냐면 내중심적으로 자기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자기점검 한번 해보시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부족하고 어떤 모습이 장점인가 요것만 조금 찾아낼 수 있다라면 우리 사장님들은 한강라이프 일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일을 하다가 보면 그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생깁니다.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분쟁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진압하라고 했어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책임을 회사에만 다 떠돌리는 돌리면 책임 안 져야 될 사소한 일들까지도 진짜 회사에서는 큰 추절을 겪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감수할 수도 있지만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잘못은 내가 했다라고
어떤 그 분쟁의 중심에 본인이 서면 일은 너무 쉽게 푼다는 사실이죠. 한강라이프 일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진짜 쉽고도 어렵거든요. 쉽게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할까 할 정도로 너무 쉬워. 하루 저녁에 뭐 10개, 20개 받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 저녁에 10개 받으면 최소한 600 이상 버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하는데 어떻게 5개도 못 하냐? 네? 아니, 직업이라고 출퇴근을 하면서 차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5개도 못 하냐? 또 그렇다고 증언자가 많아서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신경 못 써서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딸린 식구도 한 명도 없어. 딸랑 자기 혼자요. 그러면서 어떻게 5개도 못 하냐? 그러고도 한강라이프 지사장이라고 또 배지는 잘 달고 다녀요. 한 달에 기본 5개는 해야, 그죠? 5개는 해야 밥 먹고 살죠. 그죠? 밥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것도 있지. 그래야 증언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밥도 못 먹고 살아서 맨날 돈 꾸러 다니고 그 경비 걱정하고 차비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이 일만 하면 떼돈 번다고 하면 누가 같이 일하겠습니까? 왜 우리 사장님들이 일의 기본을 어디에 두고 가는가만 보면 너무 쉬운 일이죠. 우리 회장님 얘기 나왔으니까 그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회장님이 개인이 영업한 게 그 간접 영업 말고요. 직접 우리 회장님이 영업하신 게 몇 구자 정도 하셨을까요? 네? 300. 양현수 사장님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 무슨? 개인으로? 개인. 300구자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개인 영업을 한 게. 우리 회장님은 골프를 아주 젊어부터 치신 분이거든요. 골프 치고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밥 먹고 올 때 뭐 하냐? 저녁은 내가 살 테니까 그 하나씩 쓰세요. 나 회장인데 나도 그래도 가끔 영업 조금 해다 줘야 좋다고 하지. 회장으로서 자기 직분을 재밌게 멋있게 팔면 골프 친 사람들이 맞아 그 회장님도 저렇게 영업해다 주면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할 거요. 이런 회장님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툭 치면 어떻게 해요? 가입한다니까. 우리 회장님도요 마음의 상처 진짜 한강라이프 와서 그 안고 고민했던 적 많습니다. 왜요? 이런 기본적인 영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KT에 있을 때 내가 진짜 저놈한테 잘해줬는데 저놈은 쓰라면 쓸 건데 가면 10구자 이상 해줄 거야 하고 딱 갔는데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한 구자도 안 해주거든. 근데 또 세상을 살면서 한가한 일을 하면서 진짜 그 재미있어 하시는 게 뭐냐면 저 사람한테는 내가 진짜 잘한 게 없는데 인사 고가도 내가 미워해가지고 몇 번 떨어뜨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그 진짜 그때 저는 회장님 존경합니다 뭐 하면서 그 회장님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면 나는 당연히 가입해야지 하고 안 써줄 줄 아는 사람이 2구자 3구자 써주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상 사는 일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 회장님이 그 개인적인 영업을 해보시고 나니까 우리 사장님들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사장님들 마음을 이해하시는가 알아요? 창업하기 전에 수감댕이가 돼본 사람이에요. 먼저 해봤고 배신도 맞아봤고 뒤통수도 맞아보고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다른 상조회사하고 한강라이프하고 큰 차이가 있다면 한강라이프 일선에서는 그 임원들이 진짜 어디에 내놔도 다 그 어떤 일이든 다 처리 가능한 만능 능력자들로 경험 있는 사람들로 임원들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대로 풀어가고 대전은 대전대로 풀어가고 이렇게 일을 풀어가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비전으로 꿈으로 가지고 갈 게 뭐냐면 한강라이프가 그 큰 교육들 가끔 많이 하죠.
이럴 때 우리 사장님들은 강사로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강사로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왜 강사로 서야 될까요? 네? 왜 강사로 서야 될까요? 알려주는 거 둘째예요. 지사업 하려고. 무식하게 얘기하면 내가 증언한 사람들이 내가 강단에 서서 멋있는 강의를 할 때 나를 보고 내 파트너들은 또 나를 나같이 흉내내고 도전해서 진짜 한강라이프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나도 저 강단에 서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꿈을 꾼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꿈을 갖고 이런 교육하면 뭐 어느 본부 나와서 노래하세요 그러면 나는 예를 대전본부 예를 들면 나는 대전본부이면서 대전본부 나와서 노래하세요 그러면 지는 노래도 안 하면서 대전본부에서 한 명도 안 나가면 어때요? 열받잖아. 네? 다른 본부 사람도 나와서 막 놀고 뭐 한강 제1본부도 갑니다 하고 떠들고 가면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앞서서 먼저 그런 일들을 해주고 뒤에 사람이 나를 따라서 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부터 출발한 영업 조직은 한강라이프만큼 커져 있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조회사가 많지만 상조회사가 우리 한 본부보다 작은 상조회사가 너무 많다고 이제 그런 것 같이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 한강라이프 본부장이지만 한강라이프 팀장이지만 한강라이프 지사장이지만 우리나라의 상조회사 오너 중에 나보다 회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나오라고 해. 이럴 정도만 일하면 팔자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장님들 한강라이프에서 진짜 조그만 것부터 차분히 일을 하셔서 한강라이프를 통해서 어떤 기득권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 다른 데서 만든 기득권보다 진짜 오래가고 변함이 없고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이런 재미있는 일을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제가 더 무식한 소리를 하고 마무리 짓자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요. 내년 요 시간, 내년 8월 31일 날 몇 명쯤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다. 예? 다 있어요? 예? 제가 제 입으로 얘기는 잘 못하겠는데 안 계실 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한강라이프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건가? 나는 한강라이프를 밑거름으로 삼아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공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한강라이프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 꿈이 차분히 실현되는 또 산정유를 만드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큰 영업 조직들을 만드는 리더들로 성장을 바라면서 오늘 아침 교육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